자, 5번입니다. 다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용어, 명칭 쓸 것이라고 한 것은 용어 명칭을 정말 정확하게 쓰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설명할 것,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설명할 것. 자, 다시 돌아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금연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금연, 흡연, 담배 무조건 A급 되는 주제예요. 담배라고 하는 것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기전을 설명하는 것은 무조건 A급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폐포가 모여 이루어진 창기다. 흡연, 분진, 가스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 조직이 손상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에 의해 공기 흐름의 폐색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이다. 발생 원인 중 흡연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다. 유해 물질로 기도와 폐 실질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흡연 시 폐의 변화를 보면 술잔 세포를 포함한 폐세포가 증식되게 되고 흡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과도한 점액이 생산되게 되고 흡연으로 인해서 왜 점액이 발생해? 그 기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점액이 생산되고 기도 내경이 좁아지고 분비물 제거가 어렵게 된다. 점액은 많아지는데 기도 내경은 좁아져요. 그럼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공기가 포획될 가능성이 커지죠.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흡연은 기억의 활동을 차단하고 기억의 결핍으로 인해서, 기억의 용어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억으로 인해서 단백질 용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키지 못해. 얘가 원래는 이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담배로 인해서 이 기억이 결핍되게 되고, 활동 차단하니까 결핍되게 되고 단백질 용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키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단백질이 용해될 수밖에 없어. 폐조직 지지를 위한 엘라스틴, 콜라겐, 단백질이잖아요. 얘네가 파괴되게 되면 폐포 내로 공기가 쉽게 유입되지만 엘라스틴, 콜라겐, 얘네의 탄력성을 주는 애들이에요. 폐포의 탄력성을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파괴됐으면 공기가 쉽게 들어오긴 하지만 탄력성이 부족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포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호기시에는 폐탄성의 저하로, 파괴로 인한 탄성의 저하로 공기가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폐포 말단에 공기가 갇히게 되고, 폐포 말단에 계속적으로 공기가 갇혀서 축적되게 되면 술통형 흉곽이 형성되고 폐포 경막이 파괴돼서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 COPD에 있어서 특징적인 증상이 술통형 흉곽이었어요. 공기주머니 형성되는 거, 폐기종. 지금 얘의 기전을 설명한다고요. 이런 기억의 물질 뭐냐고요. 흡연으로 인해서 기억의 활동이 차단돼. 얘는 단백질 용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했어. 이 물질을 우리는 알파-1 안티트립신이라고 해요. AAT.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흡연 후에 1년이 경과하는 초기에는 점막 부종을 동반한 감염세포 유입으로 새 기관지의 기능 변화가 나타나고 후기에는 기관지 주변의 섬유화를 볼 수 있다. 흡연 시 흡입하는 일산화탄소는 폐포에서부터 산소 운반 용량이 저하된다. 일산화탄소가 왜 폐포에서부터 산소 운반 용량이 저하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혈색소와 일산화탄소의 친화력이 훨씬 더 높거든. 무엇보다? 산소보다. 그래서 빠르게 혈색소와 결합해 산소 운반 용량이 저하돼. 혈색소가 원래 산소랑 결합해서 조직에 갖다 줘야 되지만 산소와 결합하기도 전에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버리고 그럼 우리 몸에 산소를 가져다 주지 못해. 니코틴은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이야. 왜 니코틴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이 됐는데?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이 운동하죠.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운동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혈액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이게 니코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 설명하라고요. 니코틴은 발암인자 아니야. 근데 얘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문제야. 왜? 교감신경계 자극하게 되면 심박동수 올라가죠. 말초혈관 수축되죠. 그러면 고혈압 생길 가능성 크고 저항이 세졌는데 고혈압 생길 가능성이 크고 심근은요. 할 일이 많아져요. 심근이 할 일은 많아지고 있어. 근데 산소 공급량 그대로야?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부족해지는 거죠.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이 된다. 무슨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교감신경계 자극한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얘가 교감신경계 자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이 됐어.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요. 담배 얘기하면서 일산화탄소, 니코틴 기출 많이 됐거든요. 정리 꼭 하시고요. 용어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그 기전들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장요록의 건강 문제에 관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신장요록의 만성신부전이야. 만성신부전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성신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혈액투석, 복막투석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만성신부전, 신장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야.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증상들이 나타날 거야.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투석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그죠? 작성 방법 보고 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공통된 원리를 설명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복막투석의 원리, 혈액투석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그 중에서 공통된 것을 빼내죠. 니은의 기전, 디귿의 방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만성신부전 환자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받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입했습니다. 전기로 넘어가요. 만성신부전이 뭐야? 그 정의부터 들어갈게. 신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심장이 기능을 못해서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상태야. 원래 돌아갈 수가 없어. 회복되지 않아. 그냥 망가져 버렸어. 근데 우리 몸에서 신장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수분, 필요 없는 수분 빼주고요. 필요하면 들어오게 하고요. 체액 균형 맞춰주죠. 노폐물, 우리 몸에 쓸데없는 노폐물 반드시 빼야지. 안 빼면 문제 생겨요. 빼준 역할도 할 거예요. 자, 전해질, 얘 역시 균형 맞춰주죠. 그러면서 조혈 기능에도 역할을 한다고요. 신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만성신부전이라고 할 거다. 자,
증상에 대해서는 중략이 됐고요. 치료로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투석의 원리, 투석 불균형 증후군, 혈관 통로의 궤존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투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혈액투석, 복막투석. 투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수분과 노폐물을 적절하게 빼줄게, 맞춰줄게, 균형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투석은 혈액을 이용해서, 혈액에서 노폐물과 수분을 빼주는 거죠. 원리, 첫 번째는 확산. 혈액과 투석액 사이에 있는 반투막을 통해 용액의 입자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두 구간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되는 현상입니다. 키포인트 하나 잡죠. 뭐가 이동한대요? 용액의 입자가 이동한대요. 용액의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해. 용액의 입자가 이동해? 그럼 뭘 빼내겠다는 거죠? 노폐물을 빼내겠다는 거죠. 이런 확산에 의해서 혈중의 과다한 대사성 노폐물, 전해질 등이 제거될 수 있다. 자, 초여과 혈액에서 투석액 사이에 압력 경사의 결과 반투막을 통해 혈액 측의 수분을 투석액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이다. 얘는 수분 빼내주는 기전이야. 그런데 있잖아. 키포인트. 무엇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압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초여과를 통해 체내의 과잉 수분을 제거하게 된다. 경사를 생기게 하는 압력은 혈액 쪽에서는 정수압, 우리 다 정수압 가지고 있어요? 밀어내는 힘이죠. 혈관 내에서 수분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 정수압과 투석액 쪽에서의 흡인,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런 압력에 의해 뭘 제거하겠다? 수분 제거하겠다. 이게 혈액투석입니다. 합병증이에요. 합병증 중요하죠. 혈액을 이용해서 투석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수분 노폐물 빼낼 수 있겠다. 너무 빨리 빼내면 저혈압 올 수 있죠. 자, 과도한 체계 감소, 혈관 수축의 결핍, 심장의 요인으로 올 수 있다. 근육 경련, 과다한 체중 감소, 염분 농도가 부적당한 투석액을 사용했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근육 경련 나타날 수 있다. 투석 불균형 증후군, 이게 뭐야? 투석을 하는데 투석에 대한 합병증으로 불균형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 자, 봐요. 혈액 안의 노폐물이 투석으로 빨리 제거되는 것에 비해 뇌 안의 노폐물은 제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무래도 혈액에 있는 것은 빨리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에 있는 것은 빼내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뇌조직이야. 혈액이야.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노폐물이 빠져나갔어. 얘는 아직 노폐물이 요거밖에 안 나갔어. 그럼 생각해봐요. 농도차를 생각해봐요. 얘랑 얘 사이에 농도가 얘가 훨씬 더 높겠죠. 노폐물이 많으니 농도가 높아. 우리 몸은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수분이 이동하게 돼요. 농도 맞추자. 수분 이동합니다. 그럼 뇌 입장에서는요. 뇌부종이 나타나요. 뇌부종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뇌 안에 노폐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삼투압이 높아져 주위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수분의 이동, 뇌가 부으면 뇌부종으로 인해서 구역질, 구토, 권태감, 경련, 의식장애, 두통 등이 생기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에요. 왜 나타나는데? 이 기전을 이해하시라고요.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제거되는 속도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삼투압을 증가시켰고 수분을 끌어당겼고 뇌부종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래? 얘가 너무 빨리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초기에는 투석 시간을 짧게 하고 혈류 속도를 느리게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투석 시간과 혈류 속도를 늘려가자. 천천히 하다가 천천히 올려주자. 그래서 예속도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이것이 투석 불균형 증후군. 자, 그 외 심부정맥, 뇌출혈, 발작, 혈액의 누출, 용혈, 공기색전 등이 있다.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 수분 빼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춘다. 복막투석이에요. 자, 복막투석의 원리는 확산과 삼투입니다. 확산 얘기했고요. 삼투, 우리가 아는 그 삼투가 맞아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삼투 작용에 의해서 체내 과잉 수분이 제거된다. 투석액 속에 포도당을 첨가하게 되면 투석액 속에 당을 첨가했어? 그럼 투석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투석액 쪽에 삼투압액이 걸리게끔 하는 거예요.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에서보다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혈중의 과다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투석액 내의 포도당 농도에 따라서 혈중 수분 제거 정도가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예요. 농도 차이를 얼마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병증. 예, 복막을 통해서 하죠. 복막에 카테터 끼워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카테터를 끼우니 침습적인 간호야,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져. 복막의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져. 복막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가장 흔한 합병증, 주요 증상, 발열, 오심, 복부 통증, 혼탁한 투석액. 색깔이 안 좋아 라고 하면요, 무조건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전신적으로 쓰거나 투석액에 섞어 투여하게 된다. 무균적으로 투석백을 교환하고 감염 예방하자. 신체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복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 카테터 관련 합병증, 카테터의 변이, 들어갈 대로 못 들어간 거죠. 폐생, 막혔어. 출구나 터널 부위의 감염, 투석액의 누출, 카테터 기능장애 등이 있다. 투석 시 통증, 탈장, 요통, 비만,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얘네들을 비교하시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혈액투석, 직접적으로 혈액 속에서 빼내고 균형 맞출 거예요. 효과적이에요. 짧은 소요시간 됩니다. 얘는요,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계 합병증은 거의 없어요. 불균형 증후군 얘기했어요. 근육경련, 출혈, 공기색전, 혈액 역동 변화. 혈액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균형, 합병증이 나옵니다. 얘는요, 단백질이 손실돼 복막염, 고혈당, 당을 집어넣은 투석액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곤란, 너무 많아서 장천공 나타날 수 있다. 금기증, 혈액 역동이 불안정해.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하겠다? 무조건 안 되죠. 얘는요, 복막이 유착됐어. 무조건 안 돼요. 통로, 혈관 통로. 혈관 안에 혈액, 그죠? 동정맥류 사용하게 됩니다. 복강 내 카테터 사용합니다. 시술 절차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꼭 해야겠고요. 환자가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얘는요, 간단해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 하기도 하죠. 혈관 통로를 잘 관리해야겠고 제한 시기가 필요해요. 자, 단백질에 대해서 시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항상 면역력을 높여야 돼.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라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단백질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왜?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가장 나쁘죠, 사실. 단백질 대사산물이 대부분 신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신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요. 그럼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계속적으로 몸속에 쌓인다는 건데 그게 정신증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쨌든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몸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정량의 단백질을 준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단백질의 이화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몸에 열량이 부족해. 단백질 깨서 열량 만들어내야지. 이런 상황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량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량 충분히 주면서 적절한 단백질을 주면서 수분 많이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소듐 많이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칼륨 얘기해보죠. 칼륨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장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칼륨이 몸속에 보유되게 되죠. 고칼륨 혈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칼륨을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제한 시기가 들어갑니다. 복막투석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시기가 필요하고 얘는 강력해요. 꼭 해야 돼요. 얘는 좀 융통성이 있고 복부 카테터 관리 잘해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니 얘 관리 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까지 챙겨갑니다. 자, 공통된 원리 뭐였어요? 확산이었어요. 이 확산에 대해서 설명하라. 니은의 기전, 디귿의 방법을 설명하자. 자, 만성심부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투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공통된 원리인 확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용액의 입자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해. 뭐가요? 뭐가 이동하는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용액의 입자들이. 확산이 공통된 투석의 원리였습니다. 자, 투석 불균형 증후군에 대한 기전 물어봤거든요. 혈액 안의 노폐물이 투석으로 빨리 제거되는 것에 비해 뇌 안의 노폐물은 제거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뇌 안의 노폐물이 많이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서 삼투압이 높아졌고 주위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뭐가 발생했다? 뇌부종이 발생했다. 투석 불균형의 기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막염의 주요 증상은 발열, 오심, 복부 통증, 혼탁한 투석에게 배출이야. 투석 환자를 교육해야 돼. 혈액투석, 투석 시작 전에 환자의 체중, 활력 징후를 측정해야겠어.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혈관 통로의 개존성 여부를 확인해야 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투석이 이루어진다고요. 얘가 막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뚫려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맥류가 뚫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어떻게? 손으로 촉진해서 진동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고 또는 청진했을 때 잡음이 들려야 돼. 그렇다면 뚫려 있어. 혈액 투석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혈압을 예방하고 동정맥류가 설치된 팔에서는 혈액 채취, 정맥 주사, 혈압 측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혈관이 조이는 장신구, 조이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팔베개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두 자녀를 둔 동료 교사와 대화한 내용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부터 먼저 봐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왜 나타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래요. 니은에 대한 명칭을 쓰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교사가 얘기해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하셨군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전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첫째 아이가 터울이 있어 덜 힘들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지금 민준이가 몇 개월이에요? 30개월이에요. 아주 큰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새 자주 떼를 쓰고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분에 못 이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울어요. 30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민준이 발달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유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세요.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하죠? 분노 발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는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시기예요.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해낼 능력이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노 발작입니다. 자, 독립심과 자율성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의 느낌과 좌절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 욕구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해요. 아, 그리고 자기도 젖병에다가 우유를 달라 하기도 하고 말도 아기처럼 하려고 해요. 지금 얘가 30개월이에요. 유아거든요. 그런데 아기처럼 하려고 해요. 이 발달 시기보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린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린 얘를 퇴행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기능 양상에서 과거의 행동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전 발달 단계에서 성공적이었던 행동 양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정신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말 그대로 하나의 방어 기전인 거죠.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내가 스트레스가 없었던 그 전 시기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이 불안 해소하고자 해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분노 발작과 퇴행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겠고,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자, 8번입니다. 다음은 학교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사 연수 자료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학교 건강 증진 나오네요. 자,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중요한 개념인데 거기 옆에 학교까지 붙었어요.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 무조건 중요하겠다. 자, 작성 방법부터 먼저 봐요. 밑줄 친 기억의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자,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HP 2020의 사업 분야를 쓸 것. 밑줄 친이겠죠? 자,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HP 2020의 사업 분야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건강 증진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큰 타이틀은 학교 건강 증진. 학교 건강 증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학교 건강 증진 원칙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학교 건강 증진의 내용을 물어보며 이런 것들이 있어. 얘는 이러한 개념이야. 얘 개념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디귿.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7개 중심과제 중 학교 보건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야? 라고 물었거든요. 학교 건강증진, 건강증진 학교. 최근에 기출됐어요. 최근에 기출된 부분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는 아주 세세하게 A급으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HP 2020 무조건 중요해요. 너무너무 강조를 해왔던 파트입니다. 자, 보고 갑니다. 자, 건강증진학교의 구체적인 목적. 건강한 생활터를 구축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킨다.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죠. 건강증진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학교라고 하는 환경 만들어줄게. 학교 구성원 모두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야. 이게 건강증진이잖아요. 학교 구성원 모두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자, 우리가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A라고 하는 행동을 할까? B라고 하는 행동을 할까? 고민이 될 때 이 환경이 이 선택을 도와준다고요. 나 지금 담배 피고 싶어. 담배 필까
말까 하는데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금연. 안 펴요. 금연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 관련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요. 학교 스스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지는 거고 구성원들은 증진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교라고 하는 건요, 지역사회의 하위 체계잖아요. 그럼 얘가 역할을 잘 해준다면, 잘 참여해준다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 증진 학교의 활동에는 공식, 비공식 교과 과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의 창출, 적절한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활동 나왔습니다. 건강 증진 학교의 활동. 학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는요, 교육 현장이에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이렇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야지. 어떤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참여는 중요하죠.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어야 돼요. 활동. 자, 학교 건강 증진의 원칙. 건강 증진 학교의 원칙. 학교 건강 증진은 학생 중 특정 질병을 가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지역사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특정한 질병만을 가진 대상으로 했어요? 지역사회인 하위체계, 지역사회 하위체계, 학교 역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학생들의 총괄적인 것, 일상생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 건강증진은 학생들의 건강 문제 원인이나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자, 무엇의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 계속 얘만 케어하다 보면 원인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나타내게끔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얘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학교 건강증진은 학생들의 건강 유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 학교 활동, 경제적 도움, 학교 조직의 변화, 그리고 학교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학교 건강증진은 확실한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목표로 하고 학교 건강증진의 활성화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의사보다 1차 건강관리자인 보건교사입니다.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 우리 지금 보건교사 시험 준비하는 거거든요. 활성화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래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원칙이죠. 자, 건강증진 학교의 구성 요소. 학교 건강증진의 요소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증진 학교 전략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건강한 환경 조성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건강한 학교 정책을 만들자.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정책들. 자,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학교 정책을 얘기한다. 학교 정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무다. 반드시 승인되고 문서화되어야 된다. 학생, 교직원, 구성원이잖아요. 얘가 나아가서 구성, 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사회 간호랑 맞물려 가는 얘기들이에요. 자, 학교 정책에는 급식 정책, 흡연 예방 정책, 응급처치 정책, 비상 정책을 말한다.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책들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 학교의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건물, 운동장, 내외 시설, 학교 주변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면서 건강한 환경을 말한다.
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적절한 위생과 물을 제공하고 효율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자, 학교의 사회적 환경입니다. 사회적 환경은 학생, 교직원, 부모와 더 큰 지역사회와의 좋은 관계, 사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냐고요?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하고 신뢰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도움과 지지가 제공되고 모든 개인이 가치 있고 차이를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는 학교와 학생들의 가족,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주요 기관이나 개개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지역사회 참여와 의뢰는 건강 증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서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활동 역량. 자, 공식적, 비공식적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지식과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니까. 자, 교사는 건강증진 학교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받은 사람, 보건교사.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학교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건강증진 서비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학교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기본적인 질병 예방, 건강보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활동,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헬스플랜 2020의 사업 분야. 자, 학교 건강증진. WHO는 학교 건강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건강증진 학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증진 학교란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기 위한 건강한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강화하는 학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학교 건강증진되고 학교의 하부 체계인 구성원들이 건강증진되고 학교의 상위 체계인 지역사회가 건강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건강증진, 건강증진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학교 건강증진의 원칙을 보면 학생 중 특정 질병을 가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 문제 원인이나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 활동이어야 하며 이런 다양한 활동에는 의사소통, 교육, 학교 활동, 경제적 도움, 학교 조직의 변화, 그리고 학교 개발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경도 만들어주고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교과 과정이 있고 상위 체계인 지역사회 연계, 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얘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있다. 자, 건강증진의 내용, 건강한 학교 정책 필요해요. 물리적 환경 필요해요. 학교의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교직원 간, 학생들 간, 교직원과 학생 간 관계의 질의 조합이고 부모와 지역사회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서로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개인 건강 기술과 활동 능력,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이 있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 27개 중심 과제 중에서 학교 보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 어디에 포함되냐고요? 학교 보건이 이 헬스플랜 2020 사업 영역에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헬스플랜 2020. 무조건 중요해요.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건강증진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한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개념들을 보면 비전 있고요. 목표 있어요.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으로,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예요.
건강 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무조건 기억이죠. 사업 분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 감염 관리, 안전환경 보건, 인구 집단 건강 관리, 그리고 사업 체계를 관리하는 것. 이 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체계도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는 뭐가 있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고 나서는요. 이 사업을 적절하게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되죠. 그것을 위한 대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 지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물었냐면, 자, 헬스플랜 2020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헬스플랜 2020의 사업 분야 중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 찾아봐요. 학교 보건 찾아봐요. 여기에 있죠.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 있었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인구 집단 건강 관리 정확하게 써주셨어야 돼요.